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러시아는 물론 북한과 중국 등도 선거에 개입하려 할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최근 미 행정부는 이들 나라들에 대한 사이버 위협을 거듭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선 개입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러시아를 비롯해 북한과 중국, 이란 등을 지목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자국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 미국 선거에 영향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I think there are a number of countries, China, Russia, North Korea, Iran, that would like to influence our elections to get the candidate that they feel would be best for their country.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발언은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러시아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사례를 언급하며 올해 대선에서도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도우려 한다는 의혹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어 누구든 미국의 민주선거에 관여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선거 개입 시도를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we've got a simple message for the Russians or any other country that wants to meddle in our elections. Whoever they're behind, stay out of our democratic elections. And we're doing everything we can.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같은 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 등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 인터뷰에서는 이들 독재 국가들이 특정 후보를 선호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의 민주주의와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국가방첩안보센터는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와 중국, 쿠바 등의 정보기관과 정부 주도 행위자들이 미국을 겨냥해 첩보전과 사이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중대한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한국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민회 안보회의 참석을 두고 또다시 한국의 비핵화 국제공조 활동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은 한국이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대북 제재 공조를 중단하고 북한 편에 서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근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해 세계 주요 국가 장관들과 회담한 데 대해 쓸개 빠진 짓이라면서 굴종과 치욕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개인 필명의 글을 통해 한국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구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민족 내부 문제라면서 외부 청탁은 외세의 간섭의 구실만 주고 복잡성만 조성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 배신적인 처사, 대북 압살 전략의 하수인 등으로 비난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격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앞서 대외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주미 한국대사관 행사에 보낸 영상 메시지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한 혈맹을 강조한 데 대해서도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비난은 한국 정부가 미국 등과의 국제 공조를 중단하고 북한 편에 서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으로 하여금 그 제재 대우에서 이탈해서 북한의 편을 들려라. 구체적으로는 남북 간의 합작 사업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이미 제안하는 개별 관광, 금강산 개성 같은 것을 국제 제재와는 상관없이 한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해라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북한은 던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 교수는 이어 북한은 대북 제재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여지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지속적 공세는 미한 동맹의 균열을 내기 위한 전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 속에 대북 제재가 계속 유지되면 북한은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북 대화 중단으로 인한 손실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북한이 단계적 저강도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지금으로선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어서 트럼프의 강경한 자세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이런 요인 때문에 지금 북한이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연말이 되기 훨씬 이전에 아마 북한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의도에 한국 정부가 흔들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한국 정부의 역할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한반도를 관리하며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현재까지 선두를 달리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지난 23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자신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 들어갔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사진을 찍기 위한 기회였을 뿐 회담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종류의 외교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스로를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지칭하고 있는 샌더스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진행한 네바다주 코커스를 포함한 3차례 경선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다자간 동맹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공통의 이익이 화두가 된 가운데 한일 정보공유협정 지소미아 문제도 조명됐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허드슨 연구소가 21일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 필리핀, EU 회원국 등 중국과 인접한 나라들이 처한 안보 환경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리차드 헤이 대리언 필리핀 GMA 네트워크의 객원연구원은 필리핀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 관계를 언급하며 중국의 군사적 침범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was some sort of a backdoor military diplomacy going on, including this unprecedented and increasing access and presence of Chinese aircraft and vessels. 리슬럿 노가드 허드슨 연구소 방문 연구원은 유럽연합 EU 국가들의 독자적 방위군 설립 노력이 동맹으로서 더 큰 책임을 지려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is key to Europe's ability to operate autonomously and independently from the US, and this is precisely the sort of ally that the US needs at a time where it wants to, push more responsibility over onto its allies. And Europe, I think, is well positioned to do this.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중국이 영내 패권을 휘두르는 상황을 예방하고 나아가 영내 다자간 제도적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석좌는 한일 정보공유협정 지소미아는 미한일 3국 모두의 이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ntelligence sharing agreement known as the GSOMIA acronym that exist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s vital for Korean, Japanese, and U.S. interests because without real-time constant intelligence sharing in the missile age, there could be catastrophe. 그러면서 한일 양국 간 기술 관료적 관점에서 또 작전상 협력의 관점에서도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의료 장비를 북한에 보내기 위한 국제 적십자 연맹 IFRC의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국제 적십자 연맹은 24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하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수백만 명이 위험에 놓이게 된다며 이에 대비한 의료 보호 물품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십자 연맹의 아시아 태평양 지부장은 이번 면제는 생명을 구하기 위한 조치라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국제 적십자 연맹의 요청에 신속하게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제 적십자 연맹은 지난 20일 방역용 보호복과 보안경, 시약, 체온계 등이 포함된 의료 장비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유엔에 요청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상이 타결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군 기지 내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무급휴직과 관련해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잠정적 무급휴직은 주한미군의 한국인 직원들에게 정서적, 재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주한미군 내 서비스에도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지 내 한국인 직원들의 휴직은 주한미군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시설 문제뿐 아니라 군사작전과 준비태세에도 부정적 영향 이상의 파급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4월부터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군무원 9천여 명 가운데 필수 인력을 제외한 약 60% 인원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